자, 이번 시간에는 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웹사이트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속성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구글 들어가서 이미지를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div에서 이미지,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넣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미지 태그를 써가지고 이미지를 넣는다. 그런데 요거 말고도 이미지를 넣는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속성이 있는데, 자, 일단은 얘를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배경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 이미지. 배경 이미지인데, 이 div라는 녀석한테 저는 인라인 블럭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그 다음에 보더도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적겠습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div 인라인 블럭을 준 이유는 이미지 크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당연히 이미지를 빼는 순간 이미지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미지를 넣는 방법이 뭐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쓰는 게 귀찮죠? 그래서 짧게 단어 쓰는 것만으로도 완성되는 걸 알려줄게요. BGI 탭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BGI 하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URL에다가 방금 여러분들이 복사한 요 이미지를 주소 복사를 하시면 된다.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왜 안 나올까요? 자, 이미지는 내부적으로 고유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안 나온다? 안 나오는 이유는 div가 뭐예요? 디스플레이 블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블럭이나 인라인 블럭이는 높이는 뭐다? 최소화로 줄어들고 있죠. 최소화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높이를 한번 줘볼 수 있겠죠. 페이스를 한 100픽셀 줘볼까요? 나왔죠? 자, 너비도 한번 줘볼게요. 너비도 한 100픽셀 정도.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여기 안 보이는 곳에서 나오는데, 얘를 좀 더 키워볼게요. 200픽셀. 높이도 마찬가지 200픽셀로 키워볼까요? 근데 이미지가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미지 주소 다시 복사해서 나오죠? 아까 이미지 주소 복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미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미지가 100픽셀 100픽셀 줬대 이미지가 나왔죠? 200 200 하니까 이런 식으로 div의 사이즈 커짐에 따라서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지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미지 크기는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지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div를 지금 이렇게 그렸잖아요. div. 근데 이미지 크기는 실제 크기는 얼마나 해? 걔는 이미지의 내부적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지금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자기의 공간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을 다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바둑판식으로 그려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요걸 그래서 보통 없애고 많이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백그라운드 리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쓰는 게 너무 길어요. BGR 딱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로우 리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리피트 반복되는 게 기본 값이에요. 근데 로우 리피트 하게 되면 내가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반복하지 않겠다. 요거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런 걸 쓰는 건데, 그게 싫다 하면 백그라운드 리피트, 노 리피트를 써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 영역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식으로 써볼까? 핑크.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뭐 그냥 단순히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쓴 건데,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백그라운드에는 기본적으로 속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좌표값을 조정하는 이제 속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배경 이미지, 그러니까 위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배경 이미지 위치. 자, 이렇게 하니까 핑크 뺄까?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그럼 배경 이미지 위치가 뭐냐면 BGP 한 다음에 탭 치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고 나와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기본값이 0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은 뭐냐면 마이너스 100픽셀 줬을 때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보이죠?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100픽셀 주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다가 100픽셀 주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50픽셀 하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녀석이 바로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DIV 호버에서 이렇게 작업은 보통 안 하는데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기본값이에요. 0이 기본값인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줘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마우스 올렸을 때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이미지가 좌측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100픽셀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00픽셀, 마이너스 100픽셀. 이게 좌측이고 얘가 위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100픽셀을 해볼까요? 자, 마우스 올렸을 때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이미지가 원래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 박스를 채우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그린다 했습니다. 그게 백그라운드, 어쩔 수 없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특성인데, 나는 반복되는 게 싫잖아요. 반복되지 않고 그냥 이미지로 작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노 리피트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뭐 마이너스, 앞에 거를 마이너스 주게 되면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마이너스 주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만약에 양수값을 주면 아래로 내려오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뭐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센터인데, 센터 못하겠네요. 센터 이런 식으로. 근데 이미 지금 뭐야,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수직 수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트랜지션 줘가지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센터가 아니라 100% 이렇게 주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으로 가는 거예요. 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쉽게 말해서 좌표 값이에요. 좌표. 그러니까 내가 이 녀석을 뭔가 정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뭐 탑, 라이트, 레프트, 그러니까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센터 이런 걸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얘를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얘를 제가 500이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만약에 이렇게 줘요. 센터. 그럼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 보이나요? 수직 완전 가운데로 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50%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직수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센터랑 50%랑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면 근데 이제 어차피 두 개 줄 거 그냥 하나만 줘도 얘가 알아서 수직수평 중앙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 반복될 거 하나만 줘도 상관이 없다. 근데 세밀하게 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써드릴게요. 센터랑 그 다음에 50%랑 뭐랑 같다고요? 50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내가 어디로 보낼 건지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지는 이렇게 일단 나오는 것까지 알겠는데 이미지 자체가 고정 비율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비율에 맞게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 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원래는 고유의 비율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를 DIV를 조정한다 해가지고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가 DIV 안에 있는 자식인 이미지한테 접근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했다면 DIV를 여러분들이 높이하고 너비만 건든다 해가지고 이미지를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자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얘도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사이즈 여기 있다. 사이즈라고 있어요.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뭐냐면 크기. 원래는 DIY 자식이 있는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백그라운드 자체만 사이즈를 좀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요게 뭐냐면 너비예요. 이 녀석이 너비고요. 그 다음에 오토는 기본적으로 높이입니다. 너비 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너비 100% 주어진 공간에서 너비 100%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이 100%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높이를 늘렸기 때문에. 높이를 늘린 것과 너비를 늘린 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지는 고유의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비 또는 높이만 주면 그거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늘어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고 얘를 좀 줄여볼까요? 300, 200 그럼 300, 200 주면 그 공간에서 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알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요. 일단은 백그라운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가 안 되죠.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특정 태그에 특정 엘리먼트에 배경 이미지를 부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부여된 이미지는 다른 뭐 텍스트나 이미지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경색은 말 그대로 맨 밑에 깔려있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해요? 뭐 포지션 앱솔루트 줘가지고 막 텍스트 막 블라블라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얘가 원래는 이미지는 Z인덱스라는 게 뭐 있어가지고 별도의 레이아웃이 지금 아니지만 이미지가 뭐 밑으로, 그러니까 이미지가 위로 올라온다거나 뭐 텍스트가 내가 밑으로 깔린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맨 밑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맨 뒤에 무조건 깔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는 카카오뱅크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얘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이미지예요. 들어가 보면 이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는 이미지 태그 써가지고 넣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 컨트롤 시프트 C 눌러가지고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시나요? URL 걸려 있는 거? 이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걸었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손쉽게 텍스트를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원래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한테 Z인덱스 -1을 주고 너 제일 밑에야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쓰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포지션.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뭐예요? 일단 순서가 뭐죠? 너비 높이죠. 그죠? 너비가 아니라 좌표값이잖아요. 좌표값.
그러면 센터는 수익수평 중앙정렬. 센터. 근데 센터 쓸 바에는 뭐 쓸 수 있다? 두 개가 동일하면 센터라고 쓸 수 있다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50%. 그러니까 Y축이랑 X축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0% 쓰게 되면, 가운데로 정렬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수직. 수직 수평 정렬이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좌표 값으로. 픽셀 달인도 가능합니다. 픽셀. 좌표 값으로 이동. 움직인다라 쓸까요? 좌표 값으로 움직인다. 좌표 값으로 이미지가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 자, 얘는 뭐예요? 지금 사이즈. 얘는 기본적으로 너비 높이죠. 너비 높이. 비율에 맞게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안 알려드린 개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라는 게 있습니다. 커버. 커버가 뭐냐면 제가 여기를 좀 키워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커버는 자기가 지금 이제 사이즈 커버를 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을, 그러니까 높이가 가득 찰 때까지 너비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커버는.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는 뭐다? 얘는 뭐라고요? 높이를 가득 채울 때까지 너비를 늘린다. 이게 바로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미지 커버랑 달라요. 여러분들 이미지 엘리먼트도 커버가 있고 컨테인도 있고 한데, 백그라운드 이미지 커버 컨테인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커버가 뭐예요? 난 남기지 않겠다. 지금 보니까 이미지가 꽉 차 있죠. 주어진 공간을 꽉 가득 채운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사이즈 말고 컨테인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컨테인. 자, 컨테인은 뭐냐면 딱 맞춰집니다. 보이죠? 지금 컨테인 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커버의 경우에는 넘쳤단 말이에요. 근데 컨테이너는 너비를 최대한 키우되, 컨테인. 컨테인 맞다? CON이죠. 자, 컨테인은 뭐라고요? 얘는 너비를 최대한 키우되, 만약에 이거보다 이미지가 너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한 끼면 좌우가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버 같은 경우는 위아래나 양옆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가득 채우는 거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나는 여백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너비만큼 딱 늘려줘. 그러니까 비율에 맞게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뭐 깨질 부담이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는 남는 공간. 그러니까 남는 공간이 있어도 좋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커지는 거고, 커버는 뭐다? 커버는 나는 좀 잘려도 되니까 네가 남김없이 채워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아까 리피트도 쓴다 했죠? 얘는 그냥 여러분들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디폴트. 백그라운드 이미지 작업할 때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리피트는 길단 탭 깔고 시작해. 깔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꺼번에 줍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여러분들 호버했을 때 지금 줬으니까 이렇게 되지, 만약에 나는 호버 말고 그냥 애초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내가 준 속성만큼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한꺼번에 줄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다가 띄어쓰기 한 다음에 아마 이제 한꺼번에 주는 코드를 많이 볼 거예요. 노리피트 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 주시고, 그 다음에 컨테인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센터는 하나 더 줘야 되나? 센터? 그러면 이제 잠깐만 주석 걸어볼게요, 얘네들.
자, 노 리피트, 센터. 컨트롤 시프트 7. 안 나오네요. 원래는 이걸 한꺼번에 주게 되면 원래는 이제 요 이미지 URL 들어가고, 그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한꺼번에 줄 때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라고 써야 돼요. 백그라운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나오죠? 보이시죠? 그래서 한꺼번에 쓸 때는, 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좀 얘를 좀 한꺼번에 써야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얘는 이제 URL 지울게요. 그냥 여기는 뭐 블라블라. 그래서 여기는 반복될 횟수, 나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센터는 센터 하나만 쓰면 어떻게 되나? 그쵸, 생략 가능해요. 그 다음에 컨테인,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너비만큼 꽉 채웠죠? 근데 컨테인은 뭐라고요? 위아래 여백 발생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 커버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꽉 채워버립니다. 꽉. 보이죠? 근데 얘는 양 잘림이 발생합니다. 양옆 또는 위아래 잘림이 발생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 줄 때는, 컨테인이나 커버 줄 때는 슬래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특정 엘리먼트에다가 부여하는 거예요. 특정 엘리먼트.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닫는 태그가 없는 녀석은 없어요. 여는 태그 있는 녀석, 그러니까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가 있는 녀석한테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고, 닫는 태그가 없는 녀석들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엘리먼트의 배경 이미지를 부여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까요? 닫는 태그가 없는 녀석은 닫는 태그가 없는 녀석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여된 이미지는 다른 텍스트나 이미지한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요? 맨 밑에 깔리기 때문에. 근데 뭐 이미지 위에다가 이미지를 일은 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스타벅스에도 이미지 위에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 위에 이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얘도 지금 잘림이 발생했거든요. 잘림이 발생했고, 요거는 커버를 준 상태예요. 원래 이미지가 요게 아닐 거예요. 보면, 그쵸? 이미지 좀 더 크죠? 얘는. 근데 얘 보면 여기 중간에 잘렸죠? 여기가 요 부분이. 얘네들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커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커버가 잘림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지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잘림이 발생하는 게 커버고, 그 다음에 잘리지 않는 대신에 양옆에 빈 공간 또는 좌우 빈 공간이 발생하는 게 컨테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렇게 적용해봤고요. 트랜지션 준 거는 아까 요거 잠깐 그냥 재밌게 보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